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8월 9일 방송입니다. 예, 오늘 제3호시로 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이 예상하고 좀 달리 움직여서 그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보도록 하죠. 자, 결국은 이제 초전도체가 일단은 힘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일단 크게 본다면 2차전지 쪽이 힘을 다시 한번 얻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2차전지는 이제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아마 변동성 정도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실적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거듭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빈틈에 지금 바이오들도 올라오고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적으로 한번 이 지표면이 얇은 그런 쪽이 어딘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포지션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하루가 남아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반대쪽으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내일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은 3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6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이 3,555억을 순매수했어요. 코스닥에서도 2,534억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오늘 환율 변동이 좀 있었는데 1315원 70전에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게 지금 시세가 들어온 것 같은데 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을 먼저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면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툭툭 이렇게 그 빨간색을 찍는데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3일 연속 네 자릿수가 이어져야지 그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수가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투자 심리 40이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50으로 됐어요. 투자 심리가 이 조정은 다 마무리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건 이제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업종별로 보면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기전자 쪽으로 다 몰렸다고 봐야 됩니다. IT 쪽에 3,432억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아마 뭐 이런 쪽으로 좀 매매가 있지 않나. 다른 쪽은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약도 좀 붙게 됐고 어, 차트를 보면은 일단 60일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준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20일과 5일에 두드러 맞고 있어가지고 상승의 연속성 이런 것들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일단 20주봉에서 발을 내리고 있고 월봉은 뭐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오늘 반도체 그렇죠? 삼성전자 괜찮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보합이지만 삼성 SDI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그 움직인 걸로 봐서는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움직였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등락률 보면 일단 바이오들이 위에 올라왔어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SK바이오팜.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2차전지가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떨어지는 것들은 크게 뭐 눈에 띄는 거 보이지 않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햅트론, 현대바이오, 신성, 델타테크, ST팜, 메지온, 바이오니아, LNC바이오, EM텍, 메이톡스, ST큐브 일단 제약바이오들이 좀 위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밀리는 것은 이어플로우, 에코프로 HN, CJENM, 위메이드, 윈텍. 코스닥 쪽에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크게 뭐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각각 1.3%, 에코프로는 4.6% 올라간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는 바이오가 앞에 나왔죠. 바이오, 신약 개발, 슈퍼박테리아, 바이오 줄기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은 바이오가
강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증시 주가 현상 아니겠습니까? 미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뭐 피크 때보다는 그 줄어들었지만 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5배 미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탁금은 줄어드는데 지금 요 파란색 선이 지금 신용이란 말이에요. 신용도 지금 5월 달에 바닥, 단기 바닥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2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유 가격이 쉽게 밀리지가 않아요. 원유 가격이, 그렇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만만치가 않죠. 특히 어제 간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시중도 강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움직이는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리 좀 불안함을 조성해 놓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환율은 이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차트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장중에 1321원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이 만기입니다. 내일이 만기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 포지션이에요. 지금 오늘 그 코스피 200 지수가 341포인트예요. 근데 그 외국인 투자들의 BEP는 342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수익이 나 있어요. 오늘 저기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351이니까 341 같은 경우에는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손익분기점이 그 351, 337 요 사이에 걸리기만 하면 되는데 341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이 빨간색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격이 더 올라가서 347까지 가야지 되는데, 내일 하루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포지션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번에는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금리는 내려왔고, 그렇죠? 오늘 경제 지표는 원유 재고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면서 유가들이 올라갔는데, 원유 재고가 좀 많이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좀 제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내일은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약까지 약하고 내일 이제 움직이는데, 오늘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뉴스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뭐 시황 볼 게 없겠습니다만은, 코스피 6거래일 만에 반등, 반도체 2차전지 대형주 강세를 보였다, 그런 거죠. 뭐 더 볼 게 있겠습니까? 자, 코스닥이 주춤하니까 코스피 B2 기승, 신용인자 연일 10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가수요도 수요 중에 하나이지만, 문제는 그거는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기한이 있게 되면은 언제든지 반대명령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장기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글로벌 겹 악재로 환율이 장중 1321원까지 올라왔다. 겹 악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 은행의 신용 강등, 중국의 디플레 우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8월 10일, 미국 시간으로 8월 10일이 되겠죠. 여기 이제 CPI가 발표됩니다. CPI. 그 다음날 PPI가 발표되고, 이번 주는 어찌됐든 이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가 지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미국의 FOMC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지만 헤드라인 말고 근원 같은 경우 잘 안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헤드라인도 그 사이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왔던 건데 요즘에 유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유가 올라가는 거를 본다면 이것은 다시 물가를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4분기 정도까지 금리 동결하고 내년에 들어가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과 성장성 두 날개 편 바이오 주도적으로 자리 잡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제 오직 초비 관심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흘러나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건데 바이오를 보는 사람들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온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반도체로 다시 간다 이렇게 저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서로 간에 저기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우리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이 완화돼야 돼요. 그러면 돈이 풀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기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초전도체 테마주 급락, 알고리즘 매매 의심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든지 다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 알고리즘에 저기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것들 연구소 쪽에서 내놓으면 올라갈 걸 아는 사람들이 미리 이 연구 결과를 받아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돈이 있는 데라면 아주 뭐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도 못 잡아내는 그 감독원이 예? 이런 거 절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가 읍참마속이라고 그걸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걸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얘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를 저기 구속시키지 않는 이상 이런 저기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강력하게 칼을 빼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차전지에 쏠렸던 투자자들은 반도체 IT 로봇으로는 돌리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저기 실적 저기 성장성 두 개 다 날개편 바이오주 이거 뭡니까? 2차전지 그렇죠? 또 저기 초전도체 이쪽으로 쏠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서 이쪽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 이쪽이 아니면 세력들이 반도체 IT 그리고 이 로봇 이쪽으로는 돌리느냐 하는 건데 사실 그 돈이 어디로 갈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거 말고 실적만 믿고 가자. 실적만.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이 전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내일은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위칭데이, 마녀가 마술을 부리는 듯한 그런 날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 향배를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위칭데이 기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그냥 대응이 중요한 날이지 뭐 예상을 하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태풍이 올라온다죠. 태풍이 올라오는데 상암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를 낸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건 저기 행사 있던 것도 취소해야 될 판인데 아주 그냥 지랄이 풍년입니다. 풍년. 여러분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짧게라도
시장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